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조금 못해가지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한 20일 뒤 정도 될 것 같은데 속초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한의원 앞에 눈도 치우고 출퇴근할 때 저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조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은 별로 없는데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는데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 요 글도 아주 미묘한 글이에요, 여러분. 그냥 해석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한 국가가 어떻게 해서 나라가 기능이 위축이 되고 결국은 망국으로 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천하 유도면 예약 정벌이 자 천자출하고. 자, 천하가 유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공자가 말하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치가 올바르게 잘 시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 여러분, 고대 사회라 그래서 지금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제도가 조금 다르고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 사람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미래 사회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가 말했느냐, 어디 책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도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항상 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개념이 현실에 바탕을 둔 어떠한 규율이라고 하면 돼요. 규율이 잘 정해져 가지고 그대로 시행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악과 정벌이 천자에서 나온다. 여기 여러분 보면은, 자, 예악과 정과 벌이 천자부터 나온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춘추를 공부를 하면 알게 돼요. 춘추. 자, 중국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나라가 있고 여기에 여러 나라 제후들 A, B, C, D, F 또는 또 이 뒤에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주나라 천자가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S라고 하는 나라의 제후가 문제가 있으면은 성토를 해요. 성토.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제후들이 천자의 명에 따라서 성토를 하면은 여기를 공격을 해서 나쁜 것을 바로잡는 걸 일종의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토를 하면은 천자가 직접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질서들이 천자로부터 나왔다. 근데 반대로 천하의 도가 없게 되면은 예악정벌이 천자 밑에 제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에 무도하던 건 누구 잘못이죠? 왕의 잘못이죠. 주나라 천자의 잘못이죠. 그러면 이 제후, 이것이 역사적으로 뭐냐면은 제나라 때 황공, 그리고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공, 그리고 오나라 부차, 월나라 부천, 이런 식으로 명령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후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천자의 권력과 권위가 위축됐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그러면은 이제 저우에서부터 나오면은 10세를 지내는 동안에 10세를 경과를 하다 보면은 그 권력을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이 다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후 밑에 있는 대부가 그 권력을 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반감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가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5세 정도가 경과되면은 권력을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또 배신이라든가 국명을 잡고 있으면은 한 3세만 지나가면은 그 권력을 대부분이 놓치게 된다. 예. 이것이 논어에 보면은 나와 있죠. 논하라 그 제후가 힘을 잃으니까 삼가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삼가자들이 한 100여 년 그 집안들이 또 몇십 년, 150년 이렇게 해먹다가 그 밑에 있는 양화라든가 이런 가신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임금이 어쩔 줄 모르고 심한 경우는 천자도 그거를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선왕지제 이 글은 굉장히 아주 뭐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은 글입니다. 선왕지제에 제후가 그 예악을 변경한다든가 정보를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선왕의 제도에서는. 그런데 배신이라고 하는 건 가신이다. 영리가 더욱더 심해지면 그 이름이 더욱더 빨라지니 대체로 대략 세수는 불과 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전국시대 한 200년을 거치면서 춘추 200년, 전국시대 한 200년을 거쳐가면서 진시황이 결국은 천하 통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천하가 도가 있으면은 정치는 대부에 있지 않고, 말하자면은 정치를 전단할 수가 없다. 천하에 도가 정치가 규율이 잡혀 있으면은 정치는 대부에서 논하는 게 아니죠. 천자 제후에서 모든 일이 되고 대부는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주나라 제도는 천자 이 천자 밑에 공후 제후가 공후 백 자남 이게 제후의 그 명칭이잖아요. 이 밑에 이제 쉽게 말해서 경 대부 이 밑으로 서인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계급사회 질서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건 일종의 계급사회죠. 근데 계급사회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계급사회가 꼭 그 조선시대의 노비라든가 여기에서 사서인이 과연 서인들이 노비냐 노예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왜 그러면은 서양에서도 이와 같이 소위 말해서 권력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 동양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왔는가. 일종의 자연적으로 이와 같이 왜 발생됐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발생됐다는 거예요. 서로 동양과 서양이 뭐 이때 무슨 뭐 연락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인간은 동시적으로 각각의 그 지역마다 그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의 어떤 패턴이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인은 정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 거론할 필요가 없죠. 나라 잘 다스리면은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정치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물론 현대의 관점에서는 물론 당연히 틀리지만 윗사람이 실정함이 없으면은 아랫사람이 여기 보세요. 사적으로 사사에 뭐 거론하지 않는다. 아느니 자 이것은 겸기구하야 사불가문이에요. 이 겸이라고 하는 거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요 비는 맨 나중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불가문 감히 말하지 않게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억지로 이렇게 입을 동염해 가지고
말 못하게 언론을 통제한다든가 압박을 줘가지고서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장은 통론, 천하의 세를 통론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녹지 거 공실이 오세의여 정체의 대부가 사세의라 고로 사만의 자손이 미은이라. 이제 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통치 수단에 있어서 그 독재 국가나 소위 말해서 북한에서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다스립니까? 먹는 거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먹는 거를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물론 다른 거죠. 이 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재물도 되고 식량도 되고 녹봉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누구의 권한이냐? 제후의 권한이죠. 제후가 하는 권한이죠. 그런데 이 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녹을 주는 권리,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면은 위에서 제후가 이 녹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실에서부터 멀어진 것이 5세나 지나갔다. 정의 대부에 미친 것이 4세가 됐다. 그러니까 권력이 계속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고로 사만의 자손. 이 사만은 그 개손시, 숙손시, 맹손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사만의 자손이 미라고 하는 것은 그 쇠퇴질다. 고로. 언제 곧 쇠퇴질 거다. 노나라 요거 한번 자 노나라 문공이 흥하며 이런 글자도 우리가 여러분 그 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서인이 죽으면 몰이라고 하고 뭐 누가 죽으면 사라고 그러고 임금이 죽으면 붕이라고 그러고 천자가 죽으면은 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런 것도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우리나라 백제 시대나 어떠한 그 왕이 죽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백제 무열왕이 죽은 그 묘비문에서 붕자 대신 흥 대신에 이거 발음이 흥이거든요. 흥 대신에 붕자를 썼다. 산이 무너지 이 글자 썼다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백제의 무열왕은 스스로 천자임을 은연중에 밝힌 거예요. 이 글자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천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무열왕이라고 썼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그거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묘지문에서 백제의 무열왕이 돌아가셨을 때 이 풍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 풍이라는 글자를. 그러면은 백제의 그 사람들은 백제인들은 자기 임금 무열왕에 대해서 중국과 대등한 천자의 어떠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글자를 통해 가지고서 조선 시대에는 뭐 꿈에도 못 꿨던 얘기죠. 조선 시대는 정말로 중화 사상에 쩌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자를 하나 보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드디어 적을 죽이고 아마 이 공자라는 것도 여러분 왕손을 말하는 거예요. 왕손을. 자, 예를 들어서 그 조선 시대의 그 태종은 일종의 공자죠. 이성계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큰 아들 아무개를 죽였다 이런 소리예요. 큰 아들 아무개를 적을 죽이고 성공을 세워서 임금이 그 정치를 이름으로 이제 비롯된 거죠. 노나라가 왜 소위 말해서 국가의 어떠한 그 권력이 어떤 문제로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 시대로부터 이렇게 뭐랄까 그 이탈되기 시작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양공, 소공, 정공 이게 전부 다 임금이죠.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 이 네 대를 거치면서 무릇
오공이 이제 문공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예, 지나간 거다. 채는 급이다. 개무자가 개무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무자가 비로소 국정을 농단함으로부터 도평환 이 사람을 지나가면서 무릇 4세에 가신 양호한 놈에 의해서 권력이 뺏기는 바 되었다. 양호가 잡는 바 되었다라는 거죠. 사만은 상관이 모두 황공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 사만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은 조선시대 말하면 그 조선 이씨 집안의 왕족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전장의 설로 미루어서 당연한 것을 밝힌 거다. 이 장은 전적으로 논하라 이를 논하니 아마도 전장은 모두 그 정공시 때의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소리죠. 소시가 아르되 예약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오면은 마땅히 제후가 강해지는데 노나라가 실정하고 정치가 대부에 미치면은 마땅히 대부가 강해져야 하는데 사만이 쇠퇴해지는 것, 쇠미한 것은 왜 그런가? 자, 강은 편안함에서 발생이 되고 편안함은 상하의 그 분수가 위치가 정해진 데서부터 생하는데 이제 제후 대부들이 모두 윗사람들을 능멸을 하니 능멸함으로 인해서 그 아랫사람한테 영을 내릴 수가 없다. 왜? 밑에 사람도 보고 배운 거야. 속으로 그럴까? 저놈도 지도 속으로는 임금으로 섬기지 않는데 내가 왜 너 같은 놈한테 섬기겠냐? 마음속으로 누구든지 힘이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힘을 쥐게 되면은 바로 윗사람을 능멸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권력을 놓치게 된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익자 사무오 손자 사문이 우직하며 우량하며 우다문이면 이그오 우 편벽하며 우선유하며 우편령이면 손운이라. 이렇게 이제 공자가 이제 그 자기한테 도움되는 벗이 세 종류가 있고 손해가 되는 친구들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벗이 정직하며 믿음이 있고 들은 것이 많으면 그런 사람은 친구로 사귀면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 이런 소리고 그 벗대 있는 사람이 한쪽으로 괴팍하고 치우쳐져 있고 독선적이라는 얘기죠.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잘 아부하고 아주 좋은 말만 하고 아부하고 그러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은 손해가 된다. 자, 벗이 정직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벗이 믿어오면은 성실에 나갈 수가 있고 벗이 많이 들은 것이 많으면은 밝음에 나갈 수가 있죠. 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편은 습숙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아주 그냥 잘 외모만 번지르하게 말만 또 번지르하게 익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를 익혔지만 정직하지 않은 거다. 자, 여기서 위의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위의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든가 어떠한 그 갖춰야 될 것, 외모로 갖춰야 될 것을 깔끔하게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 익혔는데 정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선유는 미열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한다 이런 소리예요. 미열하는데 아첨하고 남한테 기쁘게 해주는 데에 아주 솜씨가 있는데 믿었지 못하다는 거죠. 편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주변은 아주 뛰어난데 실질적으로 그 보고 들은 실제가 없다는 거죠. 이 삼자 손익은 그 바로 서로 반대된다. 윤씨가 아르되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벗으로서 이루지 아니함이 있지 않다.
벗으로써 이루지 아니함이 없다. 예. 그러니 그 손익이 이와 같으니 가히 삼가하지 않겠는가. 예. 친구 사귈 때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러죠. 예. 자, 공자가 말하기를 익자 사묘 손자 사묘니 요 전례악하며 여기 앞에 자는 요 자고 뒤에는 전부 다 그 여기서는 악, 예, 악이죠. 요것도 저도 간혹 가다가 낙도인지선 이렇게 읽는데 원래는 요를 읽어야 되죠. 요 도인지선하며 요 다현우면 이거 요 교락하며 요 이류하며 요거 일자예요. 이류하며 요 열낙이면 소는이라. 요 뭐냐면은 도움되는 것에 세 가지 즐거움이 있고 그 손실이 되는 것도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자 예악을 맞추는 것을 즐기며 다른 사람의 선을 말하기를 좋아하며 어진 벗이 많은 것을 즐기면 좋아하면 도움이 되고 교락이랑 교만하고 그냥 놀기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노는 거 좋죠.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며 이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게 요즘에는 방탕하게 노는 거예요. 음주가 뭐 조금 막 지나치게 하는 거. 그것을 좋아하며 연락이라고 하는 것도 맞죠. 연애에서 그 막 놀고 이러는 거 다 비슷한 거죠. 요즘에 말로 하면은 그 음주 가무의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손해가 된다. 절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성용의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다. 편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락하면은 사치 부지절이요. 사치라고 치사의 부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이렇게 그 절도 있게 놓치지 않고 그 노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 조금 지나치게 노는 게 치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제함을 알지 못하고 이루 그냥 조금 방탕하게 놀다 보면은 태만하게 되고 그 선 듣는 거를 싫어하게 되죠. 좋은 거 문선을 듣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연락하게 되면은 그 음익한 데에 소인들과 놀게 된다. 음익이라는 건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비슷한 저거예요. 음탕한 데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 거죠. 전부 다. 이 삼자 손익이 또한 서로 반대된다. 윤시가라되 군자는 그 좋아함에 가히 삼가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노는 것도 여러분 뭐 절도 있게 놀면 되죠. 문제는 저는 이런 말이 굉장히 좋아해요. 불교에서는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육아에서는 그러지는 않아요. 이 절이라고 하는 거, 절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모범적으로 살 수가 있죠? 술도 마시고, 음주 가무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 요 마디예요, 마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은 자 현상 세계에 지나가는 길에 우리 한의학과 한번 연계해서 생각하죠. 현상은 자 추나 추동이 뭐죠? 사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마디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마디로 이루어졌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우리 몸에 뭐로 이루어졌죠? 관절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손마디. 예를 들어서 그 주관절, 어깨관절, 목관절, 허리관절, 척추관절은 정말로 마디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자연의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마디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육아가 그 공자학이 문제가 있는 것도 맞지만 한 번쯤 좋은 면,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디로 형성됐다. 마디가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죠. 로봇처럼 막 되죠. 물론 로봇 우리 기술이 발달해서도 로봇가 얼마나 부자연스럽죠. 마디를 조절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알고 보면은. 예. 자연 현상은 추나 추동은 다 숫자로 돼 있잖아요. 예. 지나가는 길에 예전에 했던 건데 한번 또 하죠. 자, 1년은 4계절. 4계절을 또 나누면은 이 뭐라 그럴까? 그 절개가 또 나오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15일 단위로 15일 단위로 절개가 바뀌어요. 또 그 가운데서도 이게 전부 다 숫자예요. 숫자. 예. 숫자하고 결국은 자연은 숫자로 보여지고 우리는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계절이 바뀌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공자가 항상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그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즐거움에 너무 빠지면은 가는 길은 뻔하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 세계 너무나 잘합니다. 못하죠. 사실 조절을 못하죠. 패가 망신하기 십상이고 그냥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그냥. 공자가 말하기를 시여 군자의 유상건하니 군자를 모심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점, 나쁜 점, 허물이 있으니 어떤 게 허물이냐? 군자를 여기서 군자라는 윗사람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윗사람을 모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나쁜 점, 허물이 있을 수가 있다. 세 가지 허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허물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뭐냐? 한 가지. 윗사람이 말함에 말이 미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말하는 거. 뭘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말하는 거. 이게 조급합니다. 근데 두 번째. 군자가 말을 했는데 말하고 묵묵부당해. 이거는 은큼한 거죠. 무엇인가 감춘다는 얘기죠. 뭐를 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안색을 살피지 않았고 말하는 것을 고다. 소견이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살펴보지도 않고 넙죽 말하는 거는 이거는 장님과 같은 소견머리가 없는 거죠. 요거는 생각해 보면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도 딱 언제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군자는 덕과 여기서 보세요. 덕은 뭐죠? 개인의 그 마음의 어떤 성숙도, 정신의 성숙도를 여기서 덕으로 말한 거고 위라고 하는 것은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지 않았어도 인품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땐 덕이에요. 근데 인품은 없어도 벼슬이 높은 사람 있는 경우도 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돼요. 덕으로 얘기하는 군자를 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벼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덕으로 얘기할 때는 소위는 안 좋은 얘기죠. 그러나 위로 얘기할 때 소위는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는 허물이다. 고는 눈이 없는 거다. 눈동자 없어서 능히 안색을 찰은 관색하지 못하는 거다. 사람의 말을 살피고 색을 낯빛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다. 윤시가로대가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 한마디 한 거죠. 연후에 말하면은 이 세 가지의 허물이 없다. 제가 앞서서도 이게 시가 뭐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시가 뭐죠? 단기가. 얘기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단기가 지위 시다. 단기가 지위 시. 이거 정말 멋진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기가 지위 시다. 얘기 학기편에 나온 거예요. 딱 때 맞추어서 가르치는 거를 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발어 미발지위에다.
요거는 제가 안 쓸게요. 미발하는 것을 바로 미발에 해당될 때 바라는 것을 미리 했자, 미리 가르치는 거. 예,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미발지의 예다. 이런 말도 있고 단기가지도 있고 학기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자를 썼을 때는 여러분 주목 있게 봐야 돼요. 중경서에도 간혹가다 시자가 나오잖아요. 시복만 이렇게 시발열 때때로 발열. 그러면은 때때로 열이 오르락내리락. 특히 예를 들어서 학질편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약간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학질이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열이 오를 때 경기를 약간 경기 비슷하게 학질 증상이 나타나고 열이 가라앉으면 또 괜찮고. 그러니까 한열왕래도 마찬가지예요. 한열왕래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학질의 증상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다 한 손이, 한다 열 손이 이런 말에 보면 학질에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도 결국은 뭐냐, 중용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열의 경중에 따라서 약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주목 있게 봐야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분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소지시의 혈기미정이라 계지제색이요 급기장애하에는 혈기방강이라 계지제투오 급기노야하에는 혈기기세라 계지제득이니라. 예. 군자는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어렸을 때, 여기 어렸을 때는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 여러분 아주 그냥 진짜 물불 안 가리죠. 예, 혈기가 미정했기 때문에 여색에 조심해야 된다. 조금 중장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이제 방강이기 때문에 싸움에 조심해야 된다. 예, 잘못하면 일시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사람하고 싸우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뜻도 되지만 제가 또 이거를 우리 선생님한테 그 전에 들었는데 이 제투는 소송 거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송 거는 거. 예. 남한테 소송 거는 거. 노예하면서는 혈기가 쇠퇴하기 때문에 재물 욕심이 많게 돼요. 예.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혈기는 형이 대함으로써 생한 것이니 혈은 음이요 기는 양야다. 야, 이거는 이제 정말로 한의학의 고전적인 해석이죠. 예.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혈 뒤에 기자가 있죠. 예, 기자가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뜻일까요? 중요한 것은 혈이 중요한 것이냐, 기는 그냥 전미사로 붙어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 이것은 이미 춘추 시대에도 이와 같은 식으로 말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득은 탐득하는 거다. 상황에 맞추어서 경계함을 알아서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이성적으로 감성을 제어하면 이런 소리예요. 예, 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주자가 어떤 이기론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감성을 제어하면 혈기에 부리는 바 되지 않게 된다. 범시열에 성인이 사람과 같은 것은 혈기다. 사람과 다른 것은 직이다. 네. 혈기는 때에 따라서 쇠퇴하지만 직이는 시로 쇠퇴함이 없다. 그래서 소미정 장이강, 노이세자는 혈기요, 개어색, 개어투, 개어득자는 직이다. 군자는 양기직이라. 예, 여기서 이런 말, 직이라는 말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맹자의 맹자 호연지기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나 성리학자들이 막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글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시 이렇게 맞춰서 쓴 거라는 거.
그러니까 글자 하나도 허투게 갖다가 인용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런 점은 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은 뭐 배울 필요는 없죠. 예, 글 쓰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글을 씁니까 요즘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옛날 사람도 허투게 쓰지는 않았다. 예, 저도 사실은 그 중경서 도법이라든가 조문이라든가 금교이라 쓸 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허투게 쓰지는 않았어요. 함부로 제가 막 용어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 전부 다 한의학적 용어를 예, 빌려다가 썼다는 거. 예. 그게 이제 글쓰기 방식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막 임의적으로 만들었으면은 일본 사람은 글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 사서 오경 공부한 사람은 대번에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지, 그리고 이 글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구잡이로 막 써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천재들은 쓸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 만일의 경우 일본 사람이 보더라도 중국 사람이 제 글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한문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 불이 혈기소동이다. 혈기에 움직이는 바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거로 나이가 더욱 많아짐에 덕은 더욱더 밝아진다. 예.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 세 가지 두려운 게 있으니 천명을 두려워하며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 이거는 예, 정말 멋진 말이라고 봅니다. 네. 외는 엄탄지으다. 아주 무겁고 꺼려하는 예, 조심한다는 뜻이다. 천명은 하늘이 부여한 바의 정리다. 그 가히 두려워할 바를 안다면은 개근 공구가 자풀릉이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중용을 공부하면은 중용의 그 장구에 나와요. 예. 예. 개근 공구라는 거. 스스로 능히 끊이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가히 두려움을 안다면은 예. 개근 공구가 저절로 능히 멈추지 않나, 끊어지지 않는다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그냥 편안하게 다가오지 준비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럽니다. 예. 개근 공부도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 공부하고 이거는 똑같이 두려워하는 거고 삼가고 두려워하는 건데 이거는 동적인 공부. 공부는 정적인 공부. 예. 중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때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비지중을 부여된 바의 그 무거움을 예. 가히 놓치지 아니하게 된다. 대인과 성인의 말은 모두 천명이 모두 천명으로 마땅히 두려울 바니 천명을 두려움을 안다면은 부득불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예.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인을 함부로 압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맘먹는 거죠.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성인의 말을 업신여긴다. 예, 소인은 모는 희완야다. 희롱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농담 따먹게 한다든가 막 그러는 거죠. 천명을 알지 못한다. 고로 의리를 알지 못해서 꺼려하는 바가 없다. 예. 꺼려하는 바 없음이 이와 같다. 윤시가로대 삼회전은 세 가지 두려운 것은 수기지성에 당연한 거다. 나를 닦는 그 성에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성기에 힘쓰지 아니하니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성인의 말이라 하더라도 자 문제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노노맹자에도 위서가 있어요. 후세 사람이 조작해서 집어넣은 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